영조가 왜 아들을 뒤주에 가두었을까요? 이 비극이 조선을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적인 부자관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조 임금과 그의 아들 사도세자, 그리고 그 비극을 딛고 위대한 군주로 우뚝 선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영조는 왜 자신의 친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그 참혹한 운명을 목격한 어린 손자, 정조는 어떻게 조선의 찬란한 개혁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인간의 삶과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비극의 드라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왕가의 비극이 어떻게 한 개인의 집념과 고뇌를 일깨우고 나아가 한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동력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명적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극복하며 자신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인간 본연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줄 테니까요.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는 참으로 오랜 세월 왕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재위 기간이 무려 52년에 달했으니 그 긴 시간 동안 왕실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후계자 문제였죠. 영조는 여러 아들을 두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 오르신 지 20년이 넘도록 마땅한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은 늘 왕실의 불안감을 키우고 조정대신들의 걱정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어느 날, 마침내 영조의 42살 되던 해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사도세자, 그의 이름은 이선이었죠.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영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기뻐했고 왕실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세자에게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막중한 기대와 사랑이 쏟아졌습니다. 어린 세자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총명하고 영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 읽는 재주가 뛰어나고 행동거지도 의젓하여 모두가 그에게서 위대한 군주의 면모를 엿보았죠. 그야말로 완벽한 후계자의 탄생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그 어떤 흠결도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마치 잘 다듬어진 보석처럼 한 점 티끌도 용납하지 않으셨죠. 세자의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엄격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어린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드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애썼지만 그 완벽주의적인 시선은 점차 숨막히는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궁궐의 고요함 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조의 엄격한 가르침과 사도세자의 고뇌가 뒤섞이며 부자 관계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빽빽한 서책에 둘러싸여 학문에 정진해야 했던 세자의 어린 시절은 어쩌면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당시 조선의 조정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거대한 두 정치 세력의 팽팽한 대립으로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들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며 때로는 그를 자신들의 정치적 대결에 끌어들이려 했죠. 세자의 위치는 단순한 왕의 아들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과 내면의 고뇌는 사도세자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시작되었던 부자관계는 점차 고조되는 불안감과 엇갈리는 안타까움으로 뒤섞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비극은 가장 찬란한 순간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희망과 기대로 시작되었던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점차 고조되는 불안감과 엇갈리는 안타까움 속에서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씨앗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총명함과 영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도세자는 점차 알 수 없는 정신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었을 겁니다. 때로는 뜬금없이 궁궐을 배회하고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신하들을 이유 없이 꾸짖거나 사소한 일에도 격한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기행을 보이곤 했죠. 이러한 행동들은 완벽을 추구했던 아버지 영조의 눈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완벽한 군주의 모습을 기대했었으니까요. 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영조는 강한 질책과 훈계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꾸짖음은 단순한 훈육을 넘어 사도세자의 내면을 더욱 갉아먹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을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냐? 어찌 이리도 나약하고 불완전하단 말이냐? 나는 준엄한 꾸중은 세자의 정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실망과 질책 속에서 부자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부자 관계의 균열은 궁궐 내 정치 세력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노론과 소론이라는 거대한 양대 산맥은 물론 세자를 견제하거나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수많은 파벌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불화를 부추기고 세자의 기행을 과장하여 고자질하며 심지어는 없는 사실을 꾸며내 세자를 모함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마치 굶주린 승냥이들이 먹잇감을 노리듯 혹은 거미가 끈끈한 거미줄을 치듯 그들은 세자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압박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제 단순한 왕의 아들이나 후계자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존재,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는 좁은 궁궐 안에서 홀로 외로이 고통받아야 했고 그 고뇌는 점차 깊어져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궁궐의 고요함 속에서는 늘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길함이 감돌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아직 어린 세손, 훗날 조선의 위대한 군주가 될 정조, 이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영조의 날카로운 시선과 아버지 사도세자의 불안정한 모습을 매일같이 숨죽이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때로는 분노에 차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배처럼 어린 이사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매일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궁궐은 화려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을 겁니다. 작은 새가 둥지에서 편안함을 느끼듯 세손 이사는 궁궐에서 언제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그 속에서 어린 이사는 고통스러운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작은 점차 절망과 답답함으로 변해갔고 궁궐 전체에는 파국을 예고하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두가 걷잡을 수 없는 결말을 예감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이 비극적인 드라마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뒤틀린 부자 관계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그 끝에는 또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언제나 피어나는 법이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비극을 목도하며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이산, 바로 훗날의 정조는 마침내 왕위에 올라 그 모든 고통을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즉위는 단순한 왕권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평생의 과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얽힌 노론 세력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정조의 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마저 존재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왕실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덮어두려는 세력 사이에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했죠.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탐험가처럼 정조는 먼저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다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의 첫 번째 개혁의 칼날은 바로 규장각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규장각은 겉으로는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했지만 실상은 정조의 친위 세력을 양성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기구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당파나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과 재능만을 기준으로 점고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정조는 학자들과 밤늦도록 토론하며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꽃피웠고 이는 낡은 질서를 깨고 새 시대를 열어갈 강력한 동력이 되었죠. 규장각은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정조의 개혁 이념을 전파하고 실현하는 살아있는 심장과 같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현룡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고 왕실의 위엄을 드러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은 단순한 효심의 발로를 넘어선 정조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담긴 역작이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건축 기법이 총동원되었죠. 정약용 선생의 거중기와 농로 같은 기구들은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주었습니다. 화성은 견고한 방어 체계를 갖춘 군사 요새인 동시에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할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정조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을 실현할 시험장이기도 했죠. 화성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백성들이 함께 땀 흘리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강건한 조선의 미래를 꿈꾸는 정조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의 삶을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는 사실에 열광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성은 사도세자의 묘를 품은 도시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정조의 굳건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홀로 현룡원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고 또 때로는 화성 성벽 위에서 멀리 한양을 바라보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을 정조의 뒷모습은 비극을 넘어 위대한 군주가 되려는 그의 고뇌와 집념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은 정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 비극은 정조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파벌 싸움으로 인한 폐해, 그리고 왕권의 불안정성이 초래하는 비극을 목도한 그는 강력하면서도 백성을 위한 왕권, 그리고 인재를 중용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것이죠. 정조는 이처럼 아버지의 슬픈 운명을 역사의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조선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네, 정조의 그 간절한 노력은 마침내 조선의 찬란한 결실로 피어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명예롭게 되돌리려 얼마나 고심하고 또 치밀하게 움직였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그저 사적인 효심을 넘어 아버지의 비극을 초래했던 당쟁의 폐해를 끊어내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백성에게 이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위대한 포부를 품었던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을 목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에게는 새로운 조선을 향한 분명한 청사진이 있었던 거죠. 정조의 개혁 의지는 수원 화성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와 규장각이라는 학술기관 설립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보듬고 상업과 문화를 꽃피우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조의 의지가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땀으로 세워진 성곽을 보며 왕의 진심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규장각은 붕당에 물들지 않은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여 왕권의 핵심 기반으로 삼고 학문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사상을 정립하려 했던 정조의 지혜로운 통치 방식이었죠. 이곳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밤낮으로 연구하며 조선의 미래를 위한 지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화성건설을 통해 아버지의 묘인 현룡원을 당당히 품어안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그의 치밀한 설계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그리고 아버지의 복권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정치적 전략이었던 셈이죠. 때로는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암살 시도까지 겪으면서도 정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에서 얻은 쓰라린 교훈은 그에게 공정하고 강건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조는 수많은 반대와 위험 속에서도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추존하고 현룡원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으며 그 비극을 역사의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켰던 것이죠. 이 순간은 단순한 효를 넘어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거대한 비극을 초월하여 시대를 개혁한 위대한 군주의 서사를 완성하는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그의 결단은 조선의 찬란한 문화와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며 후대에게 깊은 감동과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왕실의 치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운명적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좌절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자신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극복의 의지를 찾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정조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비극을 통해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위대한 군주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이 반드시 파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과 변화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